결론적으로 단순 상속에 비해서 약 20억에서 30억 가까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가 2022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이제 취득세 과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바탕으로 왜 자산가분들이 사전 증여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 때문에 사전 증여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뢰를 주셨던 납세자분께서는 이제 어머님이 지병도 있으시고 연로하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산해서 상속세를 대비하겠다, 사전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의뢰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도와드렸던 업무는 이제 현 상태로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와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물건별로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절감을 도모를 했을 때 각 이제 세액을 비교 산출을 해드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 대비 얼마나 사전증여가 세액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재산가액만 약 300억 가량 되셨었는데, 이제 현 상태로 상속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온갖 상속공제를 다 받아도 상속세가 무려 120억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이제 듣자마자 이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이제 30억 초과분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전 세계를 봐도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재산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또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상속세를 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사전증여를 통해서 미리 재산을 분산하면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평가입니다. 상속증여 시 이제 재산평가를 기준시가과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나 이제 평가의 원칙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는 재산 중에 가액이 정말 작은 토지라든지 단독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일 뿐인데요. 가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큰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 등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세무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100%의 확률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정평가로 세액을 경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다수 있을 때에는 사전증여 대상 물건을 선정할 때에도 가액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감정평가 가액으로 경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평가 차액에서 오는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 또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재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속 개시 일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낸 증여세는 빼주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아닌 자, 즉 며느리나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합산이 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5년만 지나면 그대로 종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에게도 같이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증여세 계산 시에 이제 인별로 분산을 통한 누진세 감세 효과, 그리고 이제 5년만 지나더라도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사전증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리 이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녀에게만 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어르신분들은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의뢰인분께서는 이제 두세 가지 정도의 물건을 픽을 하셔서 자녀와 이제 그들의 배우자에게 분산증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단순 상속에 비해서 약 20억에서 30억 가까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가 2022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을 사전증여 시점으로 해서 증여계획을 수립하시는 쪽으로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전증여를 하실 때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어떤 자금으로 조달을 할 건지
반드시 준비를 같이 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총 6번, 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취득세는 즉시 납부가 이루어져야 등기 이전이 되는 만큼 재원 마련 계획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상속을 대비해서 사전증여를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단순히 이제 해야지 생각만 하시다가 시간이 훌쩍 가버리거나 갑자기 또 편찮으셔서 의사결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얼마만큼의 세액이 예상되는지 수치로서 확인을 하시면 충격을 받으시고 굉장히 이제 또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여 상속세율이 가히 이제 전 세계를 봐도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세청이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